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자 이번 시즌의 마지막 경기 2025년 NBA 파이널 7차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창단전 챔피언의 오름 OKC의 승리로 이번 시즌 문을 닫게 됐고요. 2008년 창단한 OKC 13년 만에 서부 컨퍼런스 우승, 네, 그리고 파이널 7차전 혈투 끝에 홈팬들 앞에서 창단 처음으로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파이널 7차전까지 가는 것도 참 어떻게 본다면 NBA 팬들 입장에서는 복이고 행운이죠. NBA의 역사가 지금 80년이 다 되어 가는데 NBA 파이널 7차전까지 갔던 경우는 올 시즌 포함해서 20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20번의 파이널 7차전을 홈팬들 앞에서 우승 확정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참 흔치 않은 기회죠. 오늘 OKC가 그랬습니다. 자, 2012년 NBA 파이널 케빈 듀란트, 러셀 웨스트브룩, 제임스 하든 앞세워서 굉장히 젊었던 OKC가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만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크리스 보쉬가 이끌던 마이애미에게 5게임 만에 졌습니다. 1대4로 패했고 그 이후에 썬더는 한 번도 NBA 파이널에 다시 등극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13년 뒤인 2025년 NBA 파이널에 진출한 썬더고요.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젤런 윌리엄스, 그리고 챗 홈그렌, 아이자 하텐슈타인, 알렉스 카루소 이런 선수들을 앞세워서 13년 만에 결승 무대를 밟습니다. 그리고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4대3으로 꺾고 우승을 달성하게 됐죠. 자, 그동안 OKC를 거쳐간 슈퍼스타들이 있었습니다. 1년만 뛰었던 크리스 폴은 제외하더라도 케빈 듀란트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뛰었고요. 러셀 웨스트브룩은 듀란트가 입단했던 그 이듬해에 NBA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바로 썬더의 유니폼을 입고 2008년부터 2019년까지 활약을 했고요. 제임스 하든 역시나 웨스트브룩이 NBA 유니폼을 입고 입단했던 그 이듬해에 다시 한번 썬더 유니폼을 입고 NBA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당시에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식스맨으로 활약을 했었고요. 3시즌 뛰었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활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폴 조지, 듀란트가 떠나자마자 그 이듬해에 들어왔는데 딱 2년 뛰었어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2년을 뛰고 지금의 파이널을 성사시킨 그런 주역이 됐습니다. 역사가 짧습니다. 시애틀 슈퍼소닉스의 그 역사를 계승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창단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거의 2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단 역대 처음으로 우승에 올랐고 결국에는 듀란트도, KD도, 제임스 하든도, 폴 조지도 하지 못했던 대업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자, 파이널 MVP는 예상대로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수상하게 됐습니다. 2025년 파이널 평균 30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정규 시즌 MVP, 득점 왕, 그리고 NBA 우승, 파이널 MVP를 동시 수상한 4명이 됐습니다. 그 4명은 아래쪽에 나와 있죠. 카림 압둘자바가 1970년대 미러키 유니폼을 입고, 그리고 90년대에 마이클 조던, 그리고 2000년에 샤킬 오닐, 지금으로부터 무려 25년 전이었고요. 샤킬 오닐의 그 당시 파이널 상대가 공교롭게도 인디애나였습니다. 그리고 25년 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역시나 인디애나를 상대로 우승을 달성하면서 카림 압둘자바, 마이클 조던, 샤킬 오닐,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정규 시즌 MVP, 득점왕, 그리고 우승, 파이널 MVP를 동시에 수상하게 됐습니다. 만장일치 파이널 MVP를 수상했고요. 그리고 4명 중에 유일하게 컨퍼런스 파이널 MVP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 파이널 MVP가 매직 존슨 트로피, 레리 버드 트로피로 대표되는데 2022년에 처음으로 제정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퍼런스 파이널 MVP까지 포함한다면 길저스 알렉산더가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주어지는 올스타 MVP를 제외하고는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MVP는 모조리 다 가져갔어요. 시즌, 그쵸? 그 다음에 컨퍼런스 파이널, 그리고 파이널 MVP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MVP에 대해서 길저스 알렉산더가 굉장히 또 겸손하면서도 동료를 살리고 살피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이덥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젤런 윌리엄스는 내 평생 단 하나뿐인 선수다. 만약에 그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우승도 없었다. 제이덥이 나의 MVP다. 굉장히 또 멋진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인디애나 페이서스 참 위대한 패자로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정말 기적과 같은 역전승을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만 서너 번, 너댓 번 기록할 정도로 이번 시즌의 인디애나는 대단했습니다. 오늘 애덤 실버 총재도 얘기했었고 마크 데그널트 감독도 이야기를 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파이널 7차전까지 진출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시리즈 내내 종아리 부상으로 고전했던 타이리스 할리버튼 경기 초반에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아웃됐습니다. 1쿼터 시작과 동시에 3점 3개를 집어넣었는데 그 이후에 돌파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종아리가 털리면서 결국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 참 특이하게도 0번의 저주가 있습니다. 데미안 릴라드 백넘버 0번이죠. 1라운드 4차전 왼쪽 아킬레스건 파열 때문에 1년을 쉬게 됐고요. 제이슨 테이텀 역시나 0번입니다. 세미파이널 4차전에서 오른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됐고요. 할리버튼 역시 0번이죠. 파이널 7차전에서 오른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됐습니다. 자, 이 0번 3명을 포함해서 올 시즌 아킬레스건 부상자만 총 8명입니다. 이게 NBA 역대 최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번 시즌에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자가 많았고 시즌을 마무리하는 파이널 7차전에서마저 할리버튼이라는 전도 유명한 선수가 아킬레스건 부상 때문에 쉬어가게 됐습니다. 자, 돌아오지 못한 할리버튼을 대신해서 인디애나는 TJ 맥커넬 그리고 베네딕트 메서린 등이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에이스의 빈자리를 대체하지 못한 채 석배했죠. 할리버튼은 7분 뛰면서 9점 넣었습니다. 3점을 4개 중에 3개나 넣으면서 9점을 몰아챙겼는데 정말 좋은 활약이 예고됐었습니다만 부상 때문에 7분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시약함은 오늘 부진했습니다. 평소에 비해서 많이 볼터치가 없었고요. 앤드루 네마드 15득점 5리바운드 6어시스트. 벤치에서는 TJ 맥코넬이 16점에 6리바운드를 기록했지만 턴오버가 6개였고요. 벤 메서린이 벤치에서 24점에 13리바운드 2스틸 기록을 했습니다만 팀의 패배로 빛이 발했습니다. 할리버튼이 없고 앤드루 네마드와 TJ 맥코넬이 활약을 했지만 결국 세트 플레이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맥코넬이 3쿼터에 맹활약했습니다만 동료들의 활약이 동반되는 그런 퍼포먼스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모로 안타까웠죠. 자, 그렇다면 OKC 우승이 남긴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난 70년간 두 번째로 어린 NBA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1977년 포틀랜드 이후에 최연소입니다. 그리고 1977년은 빌 월튼, 모리스 루카스 같은 좋은 선수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가장 어린 우승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OKC 올 시즌 한 시즌 동안 84승을 기록한 네 번째 팀이 됐습니다. 정규 시즌 68승, 그리고 우승하려면 플레이오프에서 16승이 필요하죠. 1라운드 4승, 2라운드 4승, 컨퍼런스 결승 4승, 파이널 4승. 그래서 68 플러스 16 하면 무려 84승을 한 시즌 동안 기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리고 캐나다인 최초의 파이널 MVP에 오른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정규 시즌 MVP는 있었죠. 스티브 내쉬. 그리고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인데 캐나다인으로서 파이널 MVP에 오른 선수는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역사가 있었죠. 지난 7시즌 동안 서로 다른 7번째 챔피언이 탄생했습니다. 2019년에 토론토, 20년 레이커스, 21년 밀워키, 22년 골든스테이트, 23년 덴버, 24년 보스턴, 그리고 올해 OKC입니다. 1970년대가 군웅할거의 시대였어요. 어떤 팀이 왕조를 구축하거나 독주 체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물론 1970년대는 NBA 선수들이 사고도 많이 치고 완전 약물에 찌든 리그였어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서로 다른 6개의 챔피언이 6년 연속 탄생한 적은 있었는데 7년 연속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OKC의 우승으로 NBA는 지난 7년 동안 같은 팀이 우승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NBA 출범 이후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됐고요. 그리고 서부 1번 시드 OKC와 2번 시드 휴스턴 로켓츠의 격차가 무려 16경기 차였어요. 어마어마했죠. 16승 차이가 났고 결국 우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OKC는 이번 우승과 별개로 13개의 1라운드 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체 픽 7개, 그리고 다른 데서 뜯어온 픽 6개, 아직까지 달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7시즌 동안 서로 다른 7번째 챔피언이 탄생했는데 이대로라면 OKC가 정말 오랜만에 백투백으로 우승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결산할 시간이 왔습니다. 빠르게 넘길게요. 네, 저는 시리즈 도중에 인디애나가 2차례 2자리 득점대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인디애나의 2자리 득점은 딱 한 번이었고 바로 그게 7차전 할리버튼이 거의 뛰지 못했던 경기였습니다. 91득점. 그리고 팀은 졌고요. OKC의 2자리 득점도 한 번이었습니다. 역시나 6차전 91득점. 이번 시즌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 통틀어서 OKC의 최소 득점이었어요. 그리고 이때도 OKC는 졌습니다. 실패. 두 번째,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파이널 평균 득점이 33점 이상일 것이다.
실패했습니다. 30.3득점이었고요. 하지만 이런 길저스 알렉산더에게 뭐 부진하다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루돌트가 테크니컬 파울과 플래그런트 파울 3개 이상 받을 것이다. 플래그런트 파울 한 번만 받았습니다. 4차전.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루돌트가 이번 시리즈 내내 진짜 플랍이 심하더라고요. 진짜 플랍에 대한 테크니컬 파울을 충분히 줄 법도 했는데 뭐 이거는 세모로 하기에는 또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실패. 자, 네 번째, OKC의 4대1 승리, 그리고 파이널 MVP는 스가다. OKC의 4대3 승리, 파이널 MVP는 스가. 만장일치 수상했습니다. 이거는 PD가 제가 안쓰러워서 성공이라고 해준 것 같은데 뭐 이것도 절반만 맞췄죠. 네, 저의 파이널 예측은 아주 처절하게 틀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올 시즌 경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7차전이었고요. 자, 초반에는 인디애나가 첫 골을 넣었는데 자, 길저스 알렉산더의 굉장히 큰 보폭의 스텝백. 자, 그리고 파스칼 시작하면 출발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할리버튼이 초반에 3점을 3방이나 넣었습니다. 그쵸? 지금도 메서딘 공격 리바운드 잡고 석점. 야, 여기서도 그런데 여기서 부상을 입었어요. 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 여기서 할리버튼은 아킬레스건 통증보다는 왜 하필 이 시점에 내가 부상을 입었냐, 너무너무 지금 원통에서 바닥을 친 거죠.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제임스 존슨이 부축을 하고 하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하지만 인디애나 여기서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대등한 싸움을 이어갔고요. 자, 홈그랜이 이번 파이널에서 야투 성공률이 35%였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살아났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 플레이를 한번 보면 참 이 하텐슈타인 같은 선수가 왜 필요한지가 나옵니다. 그쵸? 자, 여기서 보시면 하텐슈타인은 뉴욕 닉스로 이적한 이후에 3점을 쏘지 않아요. 원래 던질 수 있는 선수인데. 자, 그리고 여기서 알렉스 카루소가 누굴 위한 스크린을 걸어줍니까? 제이더비죠. 그래서 공이 있나요, 없나요? 공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오프볼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공이 없는 스크린이에요. 네, 스크린 걸어줍니다. 그리고 제이더비, 하텐슈타인으로부터 가까워지는 움직임. 그쵸? 스크린 어웨이의 동작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카루소의 플레이를 봅시다. 어때요? 바로 슬립으로 빠지죠. 그쵸? 그러니까 전부 다 제이더블 신경 쓰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2옵션이고 SGA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1옵션으로 바뀐 상황이니 여기만 신경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셰퍼드와 토니 브래들리가 카루소를 놓치는 거죠. 그런데 하텐슈타인이 이걸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스크린 걸어주는 척 하다가 슬립으로 빠지는 거고요. 자, 지금 6초 만에 페이스 푸시. 그리고 TJ 맥커넬 제일 잘하는 플레이가 저런 베이스라인 돌파입니다. 자, 그리고 루돌트의 석점 터지면서 40대 36. 자, 이번에는 시약함의 블락샷. 와, 이 선에서 멋진 섀도우 블락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후반으로 갑니다. 시약함의 석점 터지면서 쫓아갔지만 점수 다시 벌어졌고요. 하지만 TJ 맥커넬의 돌파. 자, 이런 거 다 볼까요? 굉장히 정석적인 피켓놀인데. 자, 이렇게 스크린 걸었죠. 그 다음에 몸을 어떻게 할까요? 뒤집겠죠. 왜냐? 길저스 알렉산더가 어떤 종류의 패스를 어느 타이밍에 줄지를 봐야 하니까. 뒤집죠. 그 다음에 거의 일직선상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사이에서 패스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공간들이 있습니다. 넓은 공간이 있죠. 네마드와 마일스 터너 사이에. 그리고 보통 이렇게 롤을 해 들어갔을 때는 누가 막던 간에 롤을 해 들어가는 롤맨과 림 사이에 수비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방지턱이 되는데 없다 보니까 스프린트를 할 수 있죠. 스프린트를 하게 되면 어때요? 나의 신장과 운동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 탄력 그대로 쭉 밀고 들어가니까 덩크가 되는 거고요. 자, 지금은 스크린 반대 방향으로 가는 리젝트. 자, 하텐슈타인 인내심 참 좋은 선수죠. 이래서 하텐슈타인에게 링커라고 하는 겁니다. 자, 7점 차인데 이 베이스라인 쪽에서 또 사이드라인 쪽에 갇히면 바로 턴오버예요. 오늘 맥커넬이 턴오버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 이런 미드레인지 점퍼, 숏 점퍼는 굉장히 좋고요. 자, 패스 뿌리고 하지만 홈그랜의 블락샷. 자, 홈그랜의 오늘 경기 블락 기록은 7차전 블락 신기록입니다. 자, 이런 장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번 볼게요. 자, 간단하죠. 어때요? 페인트전 돌파하니까 지금 5명이 전부 다 길저스 알렉산더 쳐다보거나 페인트 좀 근방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지금 얘가 공을 잡았잖아, 케이스 월라스가. 그러면 여기서 물론 홈그랜을 막아야 되지만 개투 상황처럼 되다 보면 이 위치가 아니라 살짝 45도 방향으로 올라갔어야 됐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페인트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큼 비어 있는 거죠. 만약에 니스미스가 조금 더 올라갔더라면 컨테스트가 됐을 테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볼게요, 이것도. 자, 공 잡잖아요. 어때요? 페인트 존을 이렇게 지금 에워싸는 수비를 하죠. 두 명이 바깥에 있지만. 그러면 보시면 시약함이 돌파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엘보우 쪽에서 공을 잡으니. 그래서 아웃사이드 슈팅을 강요하는 디펜스인데 이걸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메스터린 오늘 활약 좋았는데 안쪽에서 시약함이 실링 스크린. 하지만 시간이 점점 줄고 있고요. 블락샷. 아, 홈그램 높이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앤드루 데마데 석점. 자, 마지막 희망이 있을까 싶었는데 쓸데없는 파울. 에런 니스미스 6반칙 퇴장. 이번 파이널에서 세 번째 6반칙 퇴장.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OKC가 103대 91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7차전 OKC가 12점차 승리를 기록을 했고요. 이번 2-4-2-5 시즌의 최종 승자는 OKC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참 마지막에 안타까웠습니다. 할리버튼의 부상도 있었고 TJ 맥코넬도 라커룸 들어가면서 눈물을 흘렸고 에런 니스미스는 6반칙 퇴장당하고 진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거는 뭐 원통함이 아니라 아쉬움에 대한 눈물이겠죠. 그리고 레지 밀러 또 할리버튼도 목발 짚고 와서 경기를 잘 싸워준 인디애나 선수들을 일일이 다 포옹을 해줬어요. 저도 참 그 장면 보고 목이 메이더라고요. 그만큼 이 시리즈는 참 양팀 모두에게 굉장히 훌륭했고 또 인디애나 페이서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리즈였습니다. 자, 어쨌든 OKC는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번 시즌 들어서 본인들의 역대 첫 우승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OKC의 무서운 점은 미래가 창창하다는 거죠. 앞으로 더 밝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최근 들어 계속됐었던 우승팀이 달라졌던 현상들을 끝내고 다음 시즌에도 백투백 우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조코피TV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정말 한 시즌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자, 6월 30일까지는 이번 시즌이긴 하지만 이제는 오프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시즌을 종료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밤 22시에 여러분과 함께 오랜만에 또 긴 시간 술방 겸 라방을 진행할 테니까요.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 또 케빈 듀란트 트레이드 이야기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께서 또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시즌 동안 고생하셨고 이제 곧 오프 시즌인데 오프 시즌 때도 열심히 달리고 또 틀린 정보를 주지 않는 조코피TV가 될 수 있도록 또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시즌 동안 정말 감사했고요. 저는 오늘 라방 22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